예, 코스닥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분석할 게 볼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늘 투자 알고리즘에서 궁금한 섹터 이야기, 종목 이야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뭐 사실은 우리가 강세장에서 반도체 대형주 코스피만 강했는데요. 네. 코스닥은 엄청 소외되어 있었죠. 그러나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천스닥 가나요? 코스닥 비중을 늘려야 되나요, 지금?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흐름 보게 되면은 네. 일단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금 쏠림이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업종에서 순환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시장 순환매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다는 얘기고 12월 4일 날 정책이 발표가 될 거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덜 오른쪽으로 이제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진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코스닥 쪽으로 일단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마 많은 방송에서 얘기할 건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런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정 기간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코스닥 강세 현상이 좀 되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좀 가야죠, 그죠? 네. 개인 투자자들도 좀 먹고 살아야죠, 그죠? 기관들 중심의 대형주 쏠림 현상이 너무 강했잖아요. 네. 그러면 섹터 이야기 알고리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가 첫 번째인데 반도체도 보통 그동안은 반도체 얘기할 때 소부장은 약했으니까 일단 제껴놓고, 그죠?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묻고 소부장 얘기를 뒤에 붙였는데 이제 중소형주 강세가 나타나니까 오늘은 네. 이제 반도체 부품주부터 소부장부터 이제 여쭙니다. 부품주를 바라보는 시각, 투자 전략은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일단 먼저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뒤에 일단은 할 건데, 그쪽이 약간 지금 11월 달 이후부터 약간 상승세가 예. 주춤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낚시 효과가 기대가 되게 되면서 상승에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조정이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그 영향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익 QNC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테일러 공장 신축이 되었던 모멘텀이 작용이 되게 되면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원익 IPS라든지 유니테크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간 주춤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어쨌든 미국 빅테크 쪽으로 이제 직접적인 모멘텀이 이제 발생되는 종목들 쪽으로 제한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최근에 구글의 TPU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구글 TPU였던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들에서 관심이 PCB 이런 쪽이요. 네. 상당히 많이 좀 관심이 높은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 두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테스트 소켓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ISC라든지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단 다른 소부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어떤 대안을 한번 찾아보게 된다라면은 미국 빅테크 쪽으로 어떤 직접적인 연결성 그리고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부품주를 볼 때는 장비업체, 특별히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보자라고 했었잖아요. 뭐 네. 얼마 전까지,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삼전 하이닉스가 좀 주춤되고 있으니까 그쪽보다는 새롭게 떠오르는 빅테크 관련주.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몇 종목 언급하셨는데 네네. 이수페타시스 주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선두에서 있고 관심을 모으는 거는 이수페타시스잖아요. 근데 이제 네.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예를 들면 이 정도 변동성은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변동성인가요? 이수페타시스를 보면? 네. 일단은 화면을 보신 바 같이 네. 오늘
좀 4% 정도 조정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주봉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우리가 HTS를 볼 때는 잘 뛰는데 그죠? 이게 주봉으로 봐도 그죠? 견조한 조정이네 네. 그죠? 굉장히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조정 뭐 삼성전자든지 하이닉스처럼 조정폭이 길어지게 된다면 이게가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쪽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네. 그리고 그쪽이 또 최근에 지난주부터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모습을 우리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네. 매수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ISC도 일봉이랑 주봉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네. 비슷한 계열의 제한된 부품 주는 거니까 지금 이제 제한된 관심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런 종목에 이제 기판 업체하고 후공종의 테스트 뭐 소켓이나 부품 이런 쪽이잖아요. ISC도 네, 일봉이고요, 주봉이고요. 뭐 견조합니다, 그죠? 네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예, 뭐 흔들렸다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는 흐름들이고요. 네. 다음 그러면 네 우리 삼전과 닉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네 바이앤 홀드 전략으로 가져가면 됩니까? 네. 이게 저는 일단 수익 실현을 좀 했으면,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수익 실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람 심리가 참 이게 웃긴 게요. 뭐 수익이 났다가 이게 조금씩 까먹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본인이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데 안 열어볼 거다. 지금의 수익률이 조금 깎인다고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분들은 다음 이제 쓰나미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식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 사라 그랬는데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수익 난 거 까먹을 때가 제일 짜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견디기 힘드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진짜 뭐 진중히 말씀드리는데 일정 부분 수익 실현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죠. 제가 방송에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 부분이 추가 매수와 저가 매수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한다 생각을 하고 좀 인내를 가지라는 제가 말씀을 많이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조정폭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매수를 했는데 더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5% 10% 덜 먹더라도 돌아서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러면 12월 달 와서는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뀔까라는 대한 부분도 저도 좀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코스닥 안정 펀드라든지 그 시장 활성화 펀드, 증시 안정 펀드라든지 그리고 연극임의 어떤 코스닥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코스닥 쪽 확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12월 달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인내를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소부장 중심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이 이수페타시스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요. 네. 다음 또 주제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바이오, 그렇죠. 사실은 코스닥 강세 중소형주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바이오잖아요, 그죠? 네네. 네, 바이오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제 로봇이 굉장히 관심인데 바이오의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11월 둘째 주부터인가요? 반도체가 조금 주춤해지게 되면서 그 자리를 이제 바이오가 완전 채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당연히 바이오 쪽을 볼 수밖에 없고 바이오가 대장이 되고 2차 전지가 좀 백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이제 5천억에 가까운 뭐 4,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바이오하고 로봇 쪽으로 좀 많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이오 대장은 죄송합니다. 코스닥 대장은 바이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오 뭘 사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TF. 바이오 ETF, 바이오가 가면은 말 그대로 바이오를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이오 ETF가 어찌 보면은 바이오가 갈 때 확
가장 확실한 어떤 상승 종목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상승 ETF다,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좀 가게 되면은 또 이제 코스닥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공격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이제 레버리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쪽 선택하게 되면은 적어도 코스닥이 갈 때 나만 소외가 되는 그런 현상은 절대 없기 때문에 ETF도 좀 관심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를 살 거냐 말 거냐, 뭐 이 얘기 사실 할 단계는 아니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거. 바이오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그 중에 뭘 사고 팔 거냐 이게 관심이 있어서요. 여전히 관심 있는 거는 이제 ABL 바이오가 이번에 불을 비친 이제 기술 수출주 바이오테크인데요. 오늘도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이 3대장이 바이오테크 3대장이 네. 강세인데요. 근데 이쪽 사실 또 오르긴 또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이 바이오테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 주세요. 네. 네, 일단은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좀 급등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는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알보리팹, 알보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뭐 계속 봐도 저는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SC랑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는 마찬가지로 6번째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되니까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어떤 종목이 기술 이전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결국 기존에 기술 이전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먼저 보는 게 일단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알보리팹, 알보리아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쪽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시고 그 위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NH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뭐 개별적으로 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이오는 바이오 기술 수출하는 바이오테크와 함께 비만 당뇨. 네네. 그죠? 이게 두 가지 핵심 포인트잖아요. 펩트론 주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펩트론은 이제 비만 쪽으로 해서 비만 당뇨 쪽에 굉장히 그 관심 있는 기업인데 오를 때 강하게 오르고 변동성도 커요. 오늘은 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네네. 그 이유가 미국 일라일리와 기술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 좀 더 길어진다. 원래 14개월인다고 했는데 조금 더 걸린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기술 평가하면서 매듭 짓고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상품을 좀 서로 보고 그죠? 이런 거에 시간이 더 필요해.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요. 네. 이 기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펩토론에 대한 시각은 어떠시죠? 사실 개인적으로 놀랍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노이즈가 없었던 게 아닌 거거든요.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일라일리가 스웨덴의 카무르스와 또 이제 장기적 플랫폼이 되었던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무르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까지 이제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성사가 되게 되면서 펩토론의 어떤 이제 기술 평가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이 좀 이제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노이즈 때문에 대한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펩토론이 가지고 있는 서방형 특허 이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시간이 문제지 저는 개인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장기 지정 플랫폼 같은 경우 1개월 지연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펩토론이 가지고 있는 서방형 특허 같은 경우는 약물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형, 6개월형으로 발전이 가능한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아마 일라일리가 모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최근에 굵직한 계약을 계속해서 좀 하다 보니까 아마 요게 핑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일라일리가 국내 40자로 공장을 또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원료의약품 같은 경우는 SK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K 팜테코의 자회사인 SK 바이오텍이 현재 세종에 5공장, 6공장 펩타이드 공장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원료의약품을 통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되냐?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펩토론입니다. 지금 SK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세종에 공장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펩토론 같은 경우는 오송에 현재 공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라일리 물량을 소화할 만한 단독 공장을 오송에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라일리의 어떤 모멘텀은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또 세종과 오송이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원료의약품, 완제품 관련돼 가지고 펩토렌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노이즈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의 일시적 변동성이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다시 주가로 돌아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지금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시적인 노이즈로 끝이 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은 이 변동성이 숙명이죠, 숙명. 그죠? 다른 기업보다도 네. 변동성이 크고, 바이오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강할 때, 그죠? 뭐 이슈 네네. 나와서 한 10%, 15% 올라갈 때 사잖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고생할 가능성이 높고, 상한가 가잖아요? 못 사요. 근데 그건 또 올라가고, 이런 변동성이 많겠죠. 네. 결국은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그죠? 네네. 기업에 대한 스타일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밀려도 버티고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거고요. 쫓아다니다 보면 바이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펩트론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 관심이라, 비만 치료제는 펩트론 네네. 말고도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좋게 보시는 기업 좀 알려주세요. 네. 주가 제외하고 이제 기업만 보게 되면 좋은 종목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메세라 이슈가 있었던 D&D 파마텍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 최근에 또 이슈가 된 지수지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한미약품도 있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종목도 음.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기술적 위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들 보게 되면 지금은 약간 조금 이제 기술적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찾으라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또 뭐가 있냐면은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케어젠. 네네. 네. 케어젠 같은 경우도 이제 코글루타이드 관련돼가지고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은 약이라기보다는 건기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기식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케어젠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다른 종목들이 안 좋다라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지금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케어젠, 지금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조정을 조금 더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지만, 케어젠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충분히 저는 들어갈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내에서 뭐 약이 아니라 건기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케어젠이 위치적으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 할 얘기 굉장히 많은 섹터고 관심 있는 섹터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하면 중소형주 하면 바이오인데, 예, 바이오에 관심을 뺏어가는 자가 있으니 로봇입니다. 네. 로봇의 거침없는 상승세. 종목 이야기는 이제 뒤쪽에 추가적으로 하고, 로봇주에 대한 시각. 사실은 숫자는 안 나오는 섹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로봇주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포인트에서 접근 전략은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최근에 와서 좀 생각을, 저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바꿨는데, 일단은 로봇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9월 달부터 반도체 그 업종을, 그러니까 주도 섹터로서 동행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쉬어가게 되면 로봇도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의 어떤 8월 달 마지막 주 후반 상승의 모멘텀은 노랑봉투법이기 때문에 주 4일째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이 이어져야 로봇주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고, 로봇을 가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결국 그거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입 가능성이 더 늘어난다는 부분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한다는 얘기들 하고 있고, 중국 쪽을 바라보더라도 유니트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결국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해야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깰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 그래서 일단은 뭐 손톱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족 보행이라든지 이쪽과 연관된 종목들 중심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동작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좀 디테일하게 좀 이제 정밀하게 좀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손 같은 경우에 25개 뼈와 이제 30개가 넘는 그런 관절, 그리고 이제 미세한 촉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 구현을 할 것인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휴머노 로봇의 어떤 관건에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어떤 종목들 쪽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로봇주의 대장주는 뭐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최근에 네. 이제 로보티스. 거기다가 최근에 포인트는 말씀하신 이제 액추에이터 쪽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쪽인데요. 오늘 강한 종목은 뭐 SP 시스템도 강하고 큐렉소 뭐 다 우린 PTS, 우림 CTS, 우린 네. PTS, 우림 PTS, 네, 이것도 강하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데요. 특별히 클로봇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데요. 네, 클로봇도 강한데 윗꼬리는 좀 달고 있거든요. 클로봇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종목이 가면은 네. 당연히 이제 결국 이제 주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들과 어떤 협력 소식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이 네. 좀 강한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조금 이제 편애를 하면 안 되는데 액체이터 쪽으로 좀 조금 편해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 좀 돌파 여부 일단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할라캐스트 같은 경우에 좀 중립 의견을 들었다가 이제 좀 전거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는데 최근에 로봇주였던 분위기가 좀 좋다 보니까 전거 좀 돌파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클로버 같은 경우도 이제 전거 좀 위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조금 전에 손독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밀함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 이제 감속기 크게 보면 액추에이터 요거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부터 보게 되면 SPG가 먼저 스타트를 끊고 SPB가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SPG, SB테크 그리고 이제 우린 PTS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공통점이 결국 액체터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SB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술적 위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KNR 시스템이란지 하이젠 RNM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 감속기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리스트업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덜 오른 그리고 액체터 관련된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요 종목들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2차 전지 가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강세 기조로 돌아서면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오늘 강한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리튬 가격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이 어떤 생산 과정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리튬 가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영래기금을 해소하게 되고 그리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 쪽의 어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익성 이 부분이 또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네. 또 LNF 같은 쪽으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전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2차 전지는 셀보다는 이제 소재 양극재 쪽이에요.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셀 쪽도 영향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먼저 양극재 영향을 받을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최근에 그 탄산리튬 공장 가동에 들어간 세비캠, 그래서 리튬 가격 상승해서 1차적으로 먼저 리튬 관련주로서 현재 세비캠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튬 가격 상승을 해서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 봐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차를 두고 이 양극재 기업에서 셀 쪽으로 옮겨갈 거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의 알고리즘과 관심 종목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